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민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시원한 나무 그늘 또 차가운 음료수를 찾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아직은 봄을 조금 더 누리고 싶은데 일찍 찾아온 여름 날씨가 조금 야속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에는 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도요. 아주 시원한 여행지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화천 8호호, 자연과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따뜻한 봄이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부터 초여름 날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곳을 찾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 푸른 산, 넓고 긴 강줄기 따라 화천으로 떠나봅니다.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8호호. 화천에는 아름다운 호수를 따라 걷고 싶은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화천하면 산천어 축제잖아요. 이게 산천어 치어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녕, 스타라. 도망가네. 왜 도망가? 감사합니다. 북한강을 지키는 토속 어류를 만날 수 있는 곳. 깨끗한 자연 환경에 숨쉬고 있는 8호호에는 수달이 산다. 강의 품 안에서 마음의 여유와 일탈의 자유를 즐기는 화천 8호호로 떠나보자. 일제강점기 한강유역의 전원 개발을 위해 조성된 화천 수력발전소. 화천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 바로 8호호다. 6.25 한국전쟁의 격전지였던 이곳은 물밀듯 남하하던 중공군 3만 명을 수장시키며 대승을 거뒀고,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뜻의 8호호로 부르게 됐다. 지금은 유람선과 함께 평화와 여유가 흐르는 아름다운 곳. 전국적으로 걷기 좋은 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주도의 올레길, 그리고 지리산의 둘레길. 화천에 오시면요, 8호호에 산속길도 있습니다. 물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북한 강변을 따라 만든 둘레길. 출렁거리는 물살을 그대로 느끼며 걷는 발걸음이 가볍다.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 있노라면 복잡했던 지난 일들이 한순간 사라진다. 주변 산에서 뿜어내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흠뻑 마시면 어느새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아간다. 아, 너무 좋다. 이 길을 걸으니까요, 마치 물 위에 제가 걷는 듯한 느낌인데요. 요새 뭐 황사나 미세먼지 걱정이잖아요. 이곳에 오면 그런 걱정 없습니다. 바로 산속길이니까요. 강을 가로지르며 떠있는 다리를 따라 힐링의 길을 걷는다.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기분. 북한강의 정취를 가득 느끼며 자전거를 타고 달려도 좋고, 살짝 손잡고 둘이 걸어도 좋은 길.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니? 네, 너무 좋습니다. 상쾌하고 모처럼 이제 휴가 내가지고 왔는데 호수도 예쁘고요. 네. 공기가 너무 좋고 여기 뭐 한강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예, 공기 자체가. 호숫가에는 독특한 형상을 한 바위들이 눈에 띄는데,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바위에 정성 들여 장원급제를 한 다음부터 주민들이 소원을 비는 미륵바위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꺼먹다리. 교각엔 포탄과 총알 흔적이 아직도 선명하다. 오늘 8호를 따라 걸으면서 물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이제는 물 위가 아니라 물속이 궁금해지는데요. 북한강과 8호호의 다양한 토속어류가 한 곳에 모여있는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화천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은 네. 화천의 8호에 있는 그 다양한 토속어류를 전시하는 곳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쏘가리, 동자개, 눈동자개, 꺽지 등등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부터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의 토속어류까지 어류 생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가까이에서 물고기를 관찰하며 배우는 자연학습장.
아니 큰 물고기가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예, 이게 그 바로 자연에서 먹고 먹히는 이제 먹이사슬 그 자연 생태계입니다. 직접 먹이주기에 나선 연희 씨. 도망가긴커녕 졸졸졸 쫓아온다. 한번 손을 대보시죠. 물고기들이 도망가요. 손을 대면 물고기들이 도망가는 물고기 잡아보기 체험이에요. 어딨어? 엄청 빨라. 물고기가 그려진 판에 종이를 대고 색연필로 슥싹슥싹. 물고기 닭본 완성! 물속 세상을 퍼즐로도 즐길 수 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계속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물고기 옷으로 변장 체험까지. 대도시 아쿠아리움이 부럽지 않은데요. 특히 여기는요 무료예요. 그러니까 5월 가정의 달에 나들이 오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화천에는 산천어만 있을까? 화천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동물이 있다. 바로 수달을 만나러 가는 길. 굽이굽이 이어진 방천 계곡을 지나 찾아가는 한국수달연구센터. 8호에 수달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수달연구센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일반인이 와서 이렇게 수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제 야생에서 다치거나 어미 잃은 수달들을 구조를 해와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보호를 한 후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보호 중인 수달들을 일반인분들 또는 공부하고 싶은 학생분들에게 얼마든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달을 연구하고 보존, 증식, 방사하는 국내 유일의 수달 전문 연구센터. 단순히 동물원이 아니라 수달 생태공원인데 수달 극장에서는 수달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수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는 수달을 직접 만나러 가볼게요. 8호호에 인접해 있는 수달의 보금자리. 드디어 살아있는 수달을 만난다. 야외의 수달 서식지는 최대의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었다. 여기에 총 몇 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어요? 지금 저희 수달연구센터가 보호하고 있는 수달은 총 14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되게 동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귀여워 보이지만 이 친구들도 막 사람한테 막 물거나 막 이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좀 수달들 또 이제 지금 수달들은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보면은 피하는 게 정상인데 만약 피할 곳이 없다던가 또는 위협을 느낀다던가 하면은 충분히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수달.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물 환경의 건강도를 판단하는 지표종이자 수생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조절하는 핵심종. 고기만 섭취하는 야행성 동물인데 오후 3시 잠에서 깨어난 수달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다. 오늘 수달의 먹이는 메기. 진짜 많아. 우와. 기다렸다는 듯 재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사냥하는구나. 덥석 먹이를 물고 빠르게 낚아챘다. 연못과 수로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수달. 수달아, 8호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8호 호수변에요. 수달이 잘 서식하게끔 잘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곳은 사람보다는 수달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달을 구경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야생으로 돌아갈 수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야생에 맞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천 8호로 놀러 오세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때 물의 나라 화천 8호호로 떠나보자. 산과 강이 어우러진 8호호 백리 산속길을 걷고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토속어류와 수달도 만나보자. 내가 꿈꾸는 봄날의 여행, 바로 화천 8호호가 정답이다.
네, 물의 나라 화천 8호호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는데요. 화면 보고 나니까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달도 직접 보면 정말 귀여울 것 같고요. 또 출렁출렁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강변 둘레길 산책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나마 시원한 8호호의 풍광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도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풍경을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탄금호에서 훈련 중인 조정 선수들인데요. 물 위의 마라톤이라고 불릴 만큼 힘든 종목이지만 즐겁게 노를 젓는 선수들, 충주시청 조정팀을 지금 만나보시죠. 잔잔한 호수를 힘차게 가르는 수상 스포츠 조정. 잘 아시죠? 하나의 목표와 힘으로 속도 경쟁이라는 매력에 푹 빠져 오늘도 힘찬 노를 젓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과 힘든 연습도 웃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충주시청 조정팀. 지금부터 노저 만나볼까요? 으라차차! 시원한 풍경의 충주 탄금호, 멋지죠? 이곳에 오면 더 멋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충주시청 소속 조정 선수들. 감독님,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선수들은 이제 뭐 콕스부터 해가지고 에이트 멤버 그리고 이제 싱글스카 선수가 있는데 저희 그 콕스는 체중을 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커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체중을 빼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콕스로 전환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8번 타는 선수는 이제 애아버지입니다. 애아버지. 지금 애가 지금 3살짜리 지금 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4번 타는 선수가 있는데 한종훈 선수가 있는데 키가 2m입니다. 2m. 재기발랄한 충주시청 소속 남자 조정 선수들입니다. 물 위에서 작은 배를 타고 0.001초의 승부를 겨루는 조정 경기는 올림픽에서 메달이 무려 14개나 달려있는 종목이라는데요. 국내에도 120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들이 활약 중입니다. 충주시청은 여자 조정팀이 2008년, 5년 뒤에는 남자팀이 창단해 지금은 전국 최강팀이 됐죠. 그런데 이 조정, 스포츠 중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라면서요? 저는 여태껏 19년 동안 조정을 해오면서 또 많은 다른 일들도 해보고 많은 그런 것들을 접해봤지만 조정보다 힘든 걸 아직 겪어보지 못했어요. 훈련을 할 때 뭐 훈련 한 번 끝나면 뭐 3kg, 4kg 빠지는 거는 뭐 쉬운 일이고 시합을 한 번 그 7분 만에 2kg를 빠질 정도로 그렇게 체력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태미너 소비가 필요한 그런 스포츠입니다. 물 위의 마라톤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정은 단순히 노만 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신 운동. 체력 좋은 일반인들은 단 5분 만에 쓰러질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무려 2000m를 뒤를 향해 거침없이 무한 질주를 해야 하는 스포츠다 보니 매일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바로 스피드. 큰 숫자는 이제 평균 500m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이제 제가 힘을 줄수록 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탄다 그러면 500m를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의 한계를 넘어서야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한계에 도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 적게는 14kg에서 많게는 96kg이 나가는 배를 직접 옮기는데요. 하나, 둘, 셋! 이때 어디선가 호련히 등장하는 카리스마 최고인 감독님. 모터를 단 자그마한 배를 직접 몰고 선수들이 있는 경기장으로 나가는데요. 하늘에서 보면 배가 천천히 나아가는 것 같지만 물 위의 선수들은 정말 격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전. 허리 버텨서가 쭉, 그냥 피니시까지 끝까지 한 번에 쭉, 그렇지.
앞에 보지 말고 앞 사람만 봐, 앞 사람만. 감독님의 무전기 지시를 콕스가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호흡, 그리고 동료와의 호흡을 맞추는 것. 이렇게 하루 3,000번 이상 노를 저으며 손발을 맞춥니다. 2,000m를 내려야 되다 보니까 그 힘든 상태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고, 좀 심한 사람들은 이제 피니시에 꼬링을 하자마자 누워서 한 몇 분 혼절하는 사람도 있고, 끝나자마자 이제 토도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돼요. 네. 팍 밀면 안 돼. 쭉. 여자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과 똑같이 훈련하는데요. 보트를 저을 때마다 내뿜는 기압 소리가 우렁찹니다. 연습 때마다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멈추지 않는 모습이 대단하죠. 포드는 캐치를 정확히 잡아야 돼. 4명이다 캐치가 다 밍밍하잖아. 캐치를 잡아줘야지 배가 나가지. 감독님 지시 따르랴, 동료들과 호흡 맞춰 빠르게 노저으랴.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 오전 훈련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전 훈련만으로 녹초가 된 선수들이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온몸을 쓰는 전신 운동을 하는 탓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산답니다. 됐어. 그나저나 이렇게 힘든 조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조정은 고등학교 때부터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컸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 키 갖고 사무실에서 볼펜 잡을래 해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한번 해보겠다 하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는 선후배가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선배 지원영 선수에게는 마사지가 필요 없는 깜찍한 비타민이 있답니다. 바로 조정하는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81이고 제가 96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디 가면은 다 장신으로 보니까 사람들 신기해하죠. 충주시청을 오게 돼서 그러다가 만나게 됐고요. 많이 이제 같은 종목에 있다 보니까 많이 의지하고 더 서로 잘 되는 거를 바라면서 서로 도움도 많이 주고 그러고 그렇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카리스마 감독님은 뭐라고 계실까요? 감독님에게 휴식 시간은 또 다른 업무의 연장. 세계 최강 선수들의 경기를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팔의 각도, 노젓는 속도와 횟수, 이 모든 게 성적과 직결된답니다. 그래서 조정을 과학이라고 한다네요. 저희가 남들이 보기에는 노만 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정을 지금 30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조정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수에 맞게끔 저희가 배를 세팅을 하거든요. 배를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아니면 뭐 팔이 긴 사람, 다리가 긴 사람. 겉보기에 배 모양은 똑같은데 선수 체격과 작전에 따라 내부의 페달이나 노의 길이가 달라진다니. 야, 놀랍네요. 감독님의 과학적인 분석과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충주시청 조정팀을 전국 최강으로 만든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정관호 감독님에게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고 제보하는데요. 일단 감독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걸 서로 안 보고 계속 가면은 배가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거 알잖아. 몸무게 뭐 50kg, 70kg, 80kg 배가 왜 있겠어, 그지? 배와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런데 갑자기 얘기가 옆길로 빠집니다.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 진짜. 나는 왜 대통령이 됐냐면은 우리 큰아버지가 대통령이 제일 좋은 거라 해가지고 결론은 목표를 크게 가지라는 것.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가 있거든요. 막 조용해지고 그럴 때. 네, 그럴 때 개가 한번 날려주시는데 더 이상해지고. 더 이상해져요. 네. 아빠 같을 때도 있고 친구 같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감독님 같을 때도 있고요. 그냥 자유로운 영혼. 어떤 성격이란 걸 말을 잘 못할. 그냥 딱 할 때 하는. 네.
자꾸 맞추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운동이니만큼 즐겁게 운동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배려죠. 앞으로 감독님은 꼭 이루고 싶은 게 하나 있답니다. 잘하는 걸 모방도 하고 그 선수들 뭐 쉬는 숙소 아니면 먹는 거 아니면 운동하는 거 뭐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뭐 크게 뒤질 게 없는데 사실 저희 라이벌이라기보다도 제가 그 팀을 본받고 싶은 팀이 있어요. 뭐 이제 다른 이제 공사팀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 팀을 한번 이겨서 저 팀을 이겨보고 한번 은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무한질주하는 충주시청 조정팀. 스스로 후회 없는 최고의 경기를 하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힘든 훈련에도 웃음의 여유를 즐기는 그들은 역시 능숙한 프로 선수들인데요. 최고와 최선을 다하는 충주시청 조정팀을 언제까지나 응원합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 순서는요. 싱싱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갖춘 섬 나루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의 가이드가 조금 특별한데요. 바로 국악인 남상일 씨가 어머니와 함께 섬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왠지 여행이 더 아기자기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요.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 이 돌담길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얼마나 이거 쌓느라고 노력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담장이는 굴. 네. 아니 오늘 어머님을 위해서 고흥의 아주 그냥 멋진 곳을 싹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힐링을 좀 하시라고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호구리마다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니 봄내음 물씬 풍기는 고흥나루도의 여행. 엄마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 특별한 봄맛을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경매를 한대요, 갑오징어를. 그러게. 이른 시간에 도착한 덕분에 경매 현장을 구경하게 된 모자. 항구의 신선함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갑오징어가 제철. 여기 나 양식 없습니다. 이렇게 큰 거는 한 30-40명 먹을 것 같으네. 일단 크기만으로도 시선 집중, 관심 폭발. 네, 이거 전부 자연산이에요. 고흥에 와야 되거든요, 해먹으려면. 이것도 크고 저것도 크고. 얼마든지 고흥나루도 수산시장에선 무조건 자연산만 취급한다는 사실. 이거 실합니다. 이 고흥에 와서 먹어야 되겠네요, 꼭. 이거 낙지구나, 낙지. 예, 제가 착각했어요. 이것이 낙지고 이것이 착각했어. 엄마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몰라 살림을 안 하시나 봐. 착각을 했어. 봄 쭈꾸미, 가을 낙지 들어보셨죠? 제철 맞은 갑오징어도 맛이 제대로. 쭈꾸미도 좋아. 네, 쭈꾸미하고 요것저것 저건 이건 막 섞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너무 돈 많아. 이곳에선 회를 떠 직접 가져갈 수도 있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고급진 정보 하나. 양식농어는 검은빛을 띠지만 자연산은 푸른빛을 띈다는 사실. 오징어, 낙지, 쭈꾸미. 어머니 좋아하시는 쫄깃한 봄맛. 갑오징어를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펄떡이는 횟감을 직접 보며 신기하던 우리 상일 씨. 장난기가 발동을 하는데요. 아니 어머니 거기서 회 드세요. 나 쳐다보지 마시고.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고흥산 갑오징어에다 펄떡펄떡 살아있는 자연산 농어까지. 이 순간을 놓칠 리 없는 상일 씨입니다. 이렇게 썰지만 마시고 좀 한 점. 상일 씨 맛이 어때요? 잠깐. 여기다 꿀 밟으셨죠? 꿀 발랐다. 여기 바로. 응? 아니 여기 뭘 넣길래?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돈 하나 드리면 또 택배로 이렇게 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코스는
나로도 항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작은 섬. 백길이라야 3분여. 엎어지면 코다울 되지만 그래도 섬은 섬이죠. 완전 봄바람이라 시원하네요. 시원한 게 아니라 추워. 이 섬의 공식 명칭은 에도. 예로부터 섬 사람들은 쑥섬이라 불렀다는군요. 쑥섬은 돌담하고 숲하고 이렇게 경관이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애도라는 뜻이 네네. 쑥에자예요? 예. 쑥이 많이 나는 건 아니고 여기 쑥이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인진쑥보다 좋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쑥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다고, 향기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400년 된 숲이 전하는 특별한 선물. 머리다 이렇게 아이고 거짓말도 잘하네. 이 나무 재밌는 것은 말 모양을 이렇게 옆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딱 옆모습이잖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눈까지. 네, 코, 눈 다 있어요. 어머니 가슴인데 여기 쑥섬에서는 섹시함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용기, 위로 네, 이런 걸 주는 나무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용기나 위로를 구하고 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막 발바닥 아픈 이런 산에는 걸어 다니면 발바닥이 안 아파. 백화점 가지 마세요. 응? 야, 백화점 체질이 아닌가 봐. 우리 조금인데 어떤 사람들은 세우지 태풍이 넘어져 죽어가던 나무. 하지만 다시 새순이 자라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나무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나무가 탄탄하게 보여요. 아주 단단합니다. 네. 이 적당히 힘들어서 좋네. 너무 편해, 너무 안 좋거든. 고흥이 유자만 유명한 게 아니고. 아니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이름이 좋아서 애도라드냐, 경치가 좋아서 애도라드냐, 경치가 좋아서 애도라드냐.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품어하는 채 스스로를 지켜온 바다와 섬. 덕분에 이 보석 같은 풍경들이 지켜질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년 전, 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한 부부의 바람이 탄생시킨 비밀의 정원.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상으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쏘아 올려진 고흥 나로도. 대한민국 우주 체험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계속 올리면요. 이걸 이렇게 놓고 안 올라가요. 이래요. 어머니 70평생, 아들 40평생 동안 이런 체험은 처음. 상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모자 조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저 게임을 안 해봐갖고. 나는 계속 아니 비행기가 계속 땅으로 가는데. 오, 꼬꾸라지네, 꼬꾸라져. 잘 나르고 있어 지금.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야? 이야, 역시 우리 어머니가 운전을 오래 하셔. 이 소뚜껑 운전을 많이 하셔가지고. 50년 소뚜껑 운전수 미션 클리어. 어때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이런 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진짜 배워야 돼요, 무조건. 근데 운전을 잘하시는데? 안녕 얘들아. 이번엔 4D 체험에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난생 처음 해본 모자의 우주 체험 어떠셨어요? 효과음에 그렇게. 아니 진짜 이게 리얼하네요. 리얼하고 진짜 우리 그 조카들, 우리 어머니 이게 손녀들 데려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저도 빨리 애를 낳아가지고 빨리 키워서 이거 꼭 데려와야 되겠어. 진짜. 우주로의 신나는 여행이 시작되는 것.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 속에서 상상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곳. 푸르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광이 몸과 마음을 이끄는 품 너른 땅. 고향처럼 포근하고 넉넉한 인심이 살아 숨쉬는 고흥 나로도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당신의 봄을 만나보세요. 네, 남상일모자의 행복한 나로도 여행기 잘 만나봤습니다. 가족 여행하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떠난 여행이 생각났는데요. 이렇게 나이 지긋한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떠난 여행도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우주센터 체험, 남상일 씨와 어머니 모두 즐거워하셨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과도 함께 가도 좋을 곳 나로도 여행 잘 만나봤습니다. 자, 가족여행이 생각난 김에요. 가족여행, 봄여행하면 떠오르는 여행지를 한 곳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요즘 제주도의 밤을 아주 뜨겁게 해주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동문 야시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 뜨고 있는 제주의 핫플레이스. 밤거리에 퍼지는 맛있는 향기에 직진 본능 발동. 제주 동문 야시장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제주시 동문로에 자리한 제주 동문 재래시장. 제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시장인데요. 싱싱한 해산물부터 온갖 야채와 과일,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인정 넘치는 장터랍니다. 신선하고 많이 주고 싸게 팔고 정직하게 파니까 많이 오는 거지. 손님들 알아맞혀가지고. 최고 인기지. 동문시장이 사람도 많이 오고 먹거리도 있고 최고야. 인심 많고 덤도 많이 주고 인심 푸짐하게 많이 드립니다. 오세요, 동문시장으로. 그렇죠. 이 시장 상인분들의 자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제가 나와 있는 동문 재래시장인데요. 낮에도 북적북적, 밤에는 요즘 핫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동문 재래시장의 새로운 면, 야시장을 만나보시죠. 동문 야시장 개장 시간은 매일 오후 6시. 개장 30분 전부터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눈과 입, 귀까지 즐거워지는 각종 먹을거리 준비가 한창입니다. 똑똑 실례합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니 지금 인터뷰가 가능해요? 계속 돌리고 하셔. 맨 처음에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물론 관광 고객님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지만 도민 고객님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는 또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생각보다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잘하고 있어요. 야시장으로 빨리 놀러 오십시오. 흑돼지꽃 지구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 뵐게요. 지난 3월 시범 운영 후 본격 개장일에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쓰레기 처리도 비상, 분리수거함 준비도 필수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다른 분들은 지금 장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거든요. 네, 그분들은 장사 준비나 바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쓰레기 분리 준비를 하느라고요. 이제 그 손님들이 먹다 버리는 종이라든가 유리병, 플라스틱, 음식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손님들이 붙여놓으면은 이걸 이제 분류를 잘 해줘요. 처음 야시장이 들어서자 주변 상인들은 상권 경쟁 때문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고 이제 걱정보다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답니다. 야시장이 생기기 전하고 후하고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야시장이 생겨서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관광객들이 앉아서요, 마루 같은 데서 앉아서 이렇게 뭐 5개, 6개 사다가 막 먹는 거, 나는 동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제주 동문시장 8번 게이트. 상인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드디어 오늘도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6시가 됐습니다. 동문시장 야시장이 마바밤 개장이 됐는데요. 이제 저만 따라오시죠. 문 열자마자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 SNS, 인터넷을 통해 소문 듣고 찾아온 관광객이며 도민들까지 평일엔 5, 6천 명, 주말엔 만여 명이 찾고 있는데요. 연인, 친구, 가족끼리 골라 먹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그렇게 좋아요? 예. 맛있어요. 여기 오니까 맛있는 게 많아갖고 그 사과 이제 아들하고 나눠 먹고 또 딴 거 사러 갔어요 아들. 그래 지금 몸이 맛있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로 북적북적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동문 야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문 야시장 제대로 즐기는 법 알려드릴게요. 출출해지는 저녁 시간,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줄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불맛 듬뿍, 두말할 필요 없이 알찬 소고기 스테이크는 어떠세요? 이거 하나만 드셔도 한 끼로 든든하겠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고기가 부채살 200g씩 나가다 보니까는 이거 하나만 드셔도 좀 되게 식사 대용으로 되실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이거 스테이크 하면은 비싸잖아요. 예. 얼마예요? 지금 저 200g에 8,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8,000원이요?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박.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시는구나. 살짝 볶은 숙주나물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고기, 불맛을 더해줄 소스에 찍어 먹는 또 다른 스테이크. 이뿐이 아니죠. 전복을 계란에 돌돌 말아 만든 전복김밥, 다양하고 신선한 속재료가 가득 들어간 제주 반반김밥도 한 끼 식사로 거뜬합니다.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아니 사람도 많고 진짜로 야시장 같은 느낌. 아니 관광객이 많아서 네. 진짜 여행 온 기분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제주하면 흑돼지 요리를 빼놓을 수 없죠. 흑돼지 오겹살에 각종 야채를 넣고 만든 흑돼지 오겹말이를 비롯해 싱싱한 야채와 흑돼지 고기가 어우러진 흑돼지 꼬치구이, 흑돼지로 만든 수제 떡갈비에 특제 소스를 얹어 먹는 요리들까지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제주 동문 야시장에선 다양하고 맛있는 흑돼지 요리들을 값싸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 남았습니다. 이 한 조각 다 드실 거예요? 네, 먹어야죠. 아니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맛있어요. 흑돼지가 고소한 것 같아요. 흑돼지가 고소하게 다가왔어요? 네. 원래 제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저 인천 살아요. 인천에서 네. 제주에 왔으면 또 흑돼지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약간은 그냥 좀 독특한 요리잖아요. 네, 맞아요. 안에 깻잎도 있고 그래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중에 90점? 고소한 튀김 냄새가 또다시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식빵 사이에 비장의 재료를 넣어 튀긴 중국식 샌드위치 멘보샤 대량이요. 아이고 고소해, 아이고 고소해.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여기였어요, 여기.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되게 특이하네. 아, 이게 이제 식빵으로 만든 이제 빵을 튀긴 요리인데, 예, 이연복 셰프나 뭐 유명 셰프들이 TV 쇼에서 많이 했던 요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재탄생 시켜가지고 딱새우랑 흑돼지를 안에다 넣은 거예요. 따로따로. 세 개의 간식이 제주 동문 야시장에 모였네요. 돼지고기 꼬치에 코코넛 오일과 간장 양념을 발라 굽는 태국의 길거리 음식 무빙, 일본의 대표 간식 오코노미야끼와 영국의 피쉬앤칩스까지 야시장에서 세 개를 맛볼 수 있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앞으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제주도의 야시장이 이기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야시장, 또한 세계적인 야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주 동문 야시장의 즐거움은 끝이 없는데 혜진 씨도 맛있는 요리를 주문했나 보네요. 맛있게 드세요. 와, 고맙습니다. 짜잔, 맛있겠죠? 아, 좋다. 이제 가시죠. 어딜 가요? 시간이 다 끝났는데. 에휴, 뭘 모르시네. 일단 따라오세요. 따라와. 아름다운 밤바다가 펼쳐진 제주시 탑동, 제주 동문 야시장에서 불과 10분 거리인데요.
어때요? 달밤 피크닉도 좋겠죠? 밤동 밤바다 달빛에 비친 바다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동문 야시장을 즐기는 또 하나의 팁! 바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제주 바다를 보면서 즐긴다! 맛있는 먹을거리와 북적이는 여행지의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곳 제주시 동문 야시장이 지금 제주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놓칠 수 없는 밤나들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제주 동문 야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전국 어딜 가나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 농민들의 판로도 확보하고요. 또 소비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임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최근 임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원주에서는 과연 어떤 임산물들이 지금 제철을 맞았을지 함께 구경 가보시죠.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강원도.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된 만큼 산림에서 나는 산물 또한 풍부한데 임산물을 생산하는 원주 지역의 임업인만 270여 명. 안 그래도 청정 임산물로 유명한 원주에 최근 경사스런 소식까지 있다거라.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네, 우리 땅에서 나는 이 우리 농산물 좋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지역 원주에서는 토종 다래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종 다래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임산물들을 다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지금은 로컬 푸드 시대. 우리 지역 임산물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청양 같은 경우는 조생종이면서 맛이 우수한 품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가성인 대보를 개발함으로써 농가들한테 생산량에 대한 보전도 되고 가격 경쟁력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됨으로써 농임산물을 재배하시는 우리 농민들도 농가 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키위라고 부르는 과일, 우리말로 하면 참다래라고 하는데 참다래와 친척지간인 이 토종다래는 달콤한 맛이 특징인 여름 과일이라고. 이번에 만든 품종은 다른 것보다도 빠르게 좀 극조생으로 해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래가 일찍 나오게 되면 경쟁력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임산물 찾기에 나선 제작진. 그런데 아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 얘는 뭐 10년은 확실히 넘었습니다. 이게 주름이라든가 내두에 이 층을 박았고. 예. 산속에 꽁꽁 숨어있는 산양삼. 베테랑 신만이인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이야, 네. 신박도! 건강을 만들어내는 진짜 좋은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저희가 수확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그 임산물이야말로 진짜 요새 없어서는 안 될 건강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속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임산물들.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수확하기에도 좋으니 그야말로 효자작물이 따로 없다는데 명이나물이라고 불리는 산마늘부터 과거엔 울릉도에서만 재배됐던 눈개승마까지 모두 우리 땅,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농촌 일손 부족한데 이 명이나물이나 눈개승마는 일찍 수확하고 또 짧은 기간에 다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장점입니다. 지역에 로컬 푸드 매장이 생김으로써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 그리고 소비자분들을 만나 뵙는 그런 좋은 기회도 더더욱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있을수록 저희가 좋은 상품을 특히 이렇게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재고 소비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월에 떠오르는 채소 하면 바로 요 두릅도 빼놓을 수 없다는 말씀.
특히 산에서 자라는 산두릅은 평지와는 다르게 열흘 정도 일찍 수확하기 때문에 지금이 딱 맛있을 때라고. 향긋한 맛이 일품인 자연두릅, 봄철 별미로 추천합니다. 산은요, 평지보다는 이제 배수 관계도 잘 되고 또 태양의 그 빛도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마 앞으로 많은 그 홍보도 되고 혜택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판매가 더 수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재배하고 계신 우리 농민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농민분들이 금이야, 오기야 아주 열심히 재배한 임산물들은요, 바로 이곳 임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오니까요, 나무들도 많고요. 또 산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얼마 전 문을 연 원주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종자 좋은 묘목들은 물론 각종 임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 오, 잠시만요. 여기가 임산물 매장이라서 그런지 뭔가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데 아니 여기는 또 목베개가 있네요. 아, 이거는 저 목베개가 아니고요. 표고버섯 그 톱밥 배지라는 겁니다. 이 톱밥 배지로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그 관리하면서 표고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버섯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저도 버섯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목베개가 아니니까 버섯 집에서 먹으려면 이거 하나 사가야겠어요. 예. 그 요거 집에서 그 비늘을 좀 제거를 하고 물에다가 이렇게 그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그 수분하고 온도만 좀 잘 맞으면 집에서 그 이 표고 종류는 그 배지에서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원주시에 임업인이 많습니다. 그 임업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만들까 매일매일 고민되는 당신. 직매장의 가득한 제철 채소로 메뉴 고민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거기에 소포장 위주로 판매한다고 하니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죠.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임업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산마늘, 두릅, 산양삼 등 신선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릅도 나오고 명이나물 좀 나오고 신선한 야채가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이 로컬푸드에 오면은 이 국내산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다 신선하고 또 농민들께서 직접 이렇게 그 판매를 하시는 거라서 멀리 있어도 믿고 찾아오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바야흐로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 봄. 푸릇푸릇한 임산물이 강원도 지천에 피어 있는데 우리 땅,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싱그러운 먹거리. 안심하고 먹으면서 올봄 건강을 더 맛있게 챙겨보자. 깊은 산속, 맑은 물, 좋은 공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산두릅 많이 잡수고 건강하세요. 예,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다래와 명이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네, 제가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청정 임산물들을 쭉 만나봤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도 생긴 만큼 앞으로는 질 좋은 임산물들이 더 많이 생산이 돼서요 우리 소비자들의 식탁이 더더욱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토종 임산물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원주 임산물 로컬푸드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산양삼의 산두릅 거기에다가 가정에서 표고를 기를 수 있는 재배목까지 산에서 나는 로컬푸드는 정말 스케일부터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만나볼 수 있는 토종 다래도 있다고 하니까요. 원주에 가신다면 로컬푸드 매장 꼭 한번 들려보셔야겠습니다. 자, 여행지에 가면 이렇게 지역 특산물 또 농수산물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름난 술이 있다면 또 기념으로 선물용으로 그만한 게 없겠죠. 최근 익산의 호산춘이라는 술이요. 전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전통과 문화를 담아 술을 빚어내는 명인을 만나보러 가는데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봄날의 꽃향기도 사람의 수고도
발효의 기다림도 모두 호산춘, 이 한 병의 술에 담겨 있습니다. 봄을 닮은 술을 빚는 이연호 명인에게 호산춘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명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북 익산의 강의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일주일에 4번 전국을 누비며 호산춘 강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술이죠. 3번을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술이다. 학생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귀한 술 빚기 과정에 어느 하나 찡그리는 법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요. 맛있는 술 만들려고요. 우리 전통주 호산춘을 만들 거예요. 얼마 전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여산 호산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집안의 가량주를 빚어온 이연호 명인도 호산춘 빚기의 보유자로 인정받았는데요. 그가 들려주는 좋은 술 빚기의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이 누룩에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미생물이 효모거든요. 맛과 향이 다 다른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독고마리하고 역귀를 넣은 것도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술 맛을 내기 위한 방법이죠. 어릴 적 술을 좋아하시던 시아버지와 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술을 빚던 어머니를 도우며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술 빚기. 좋은 술을 대접하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어머니의 방식 그대로 그는 오늘도 호산춘을 빚습니다. 시조 시인이신 이병기 선생님이 어머니의 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서는 술들을 잘 마셨던 것이죠. 좋은 술들을. 그런데 한때는 저희 외할머니랑 이런 분들이 이 술은 임금님 술이야. 그래서 아무나 마시는 것 아니다. 양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때 마셨던 것이고. 가람 이병기 선생이 사랑한 술.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호산춘은 귀한 날 마시던 술이기에 밥 짓는 것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만드는 미생물들이 애들한테 열이 많으니까 열상을 입어서 죽어버립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갑게 식혀주는 겁니다. 쌀가루를 뜨거운 물에 개어 덧술을 빚는 범벅 과정. 과일을 넣지 않았음에도 달고 부드러운 호산춘의 술맛은 밑술에 이은 1차 덧술 과정에서 좌우됩니다. 3번 빚는 술이라고서 삼양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미생물의 숫자를 늘리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뭐 기술이 좋다. 뭐 옛날에는 뭐 솜씨가 좋아야 한다는 것보다도 엄밀히 하면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을 다 들여서 시간이라든가 온도 이런 걸 맞춰줬을 때 좋은 술이 나오는 것이지. 밑술과 2번의 덧술 과정을 거치는 삼양주. 3번을 빚어야 만들어지는 술이기에 일반 사람들이 맛보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그는 비록 이 술이 대중화되진 못하더라도 귀한 술 호산춘이 오래도록 보존되길 바라왔습니다. 이 술이 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가 있구나. 고려시대 때부터 빚어졌던 것이고, 또 익산의 여산에는 천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시던 술, 그리고 술에 춘자가 붙는 술은 한 우리나라에 3가지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대 명주다. 맛과 향이 뛰어난 술에만 붙여지는 이름 춘. 호산춘을 빚어온 세월만큼 술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사랑도 쌓여왔습니다. 임금님이 마셨던 술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일단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습니다. 맛이 좋지 않아요. 우리 호산추는 어느 술에 비해서라도 그 누구도 맛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번에 걸쳐서 술을 빚기 때문에 누룩 냄새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즐겨서 마시는 술입니다. 긴 기다림을 마친 호산춘이 오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맑은 금빛에 꽃향기가 나는 술. 과연 봄을 닮은 술입니다. 명절주라고 그래가지고 섣달 금음날 정월 초하루에 이 제사를 모시려니까 떡을 빚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쌀가루를 이용해서 죽으로 밑술을 했던 것이고, 정월 초사흘날이 되면 그 옛날에는 동네마다 동네에 안녕을 비는 차원에서 거리제라고 하고 제를 모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네에서 이제 부잣집에서는 떡을 해냈던 것이고 각종 고기를 해냈던 것이죠. 그때 또 쌀가루가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술을 빚는 것이죠. 향기로운 술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현호 명인은 호산춘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0년째 호산춘 보존회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러한 그 제조 방법이나 이런 기술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훌륭하고 이렇게 맛있고 좋은 술을 계속 계승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그는 호산춘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술의 정보를 아낌없이 알려주는데요. 술을 빚고 나누며 가르쳐온 지난 세월. 하지만 그에겐 호산춘과 함께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원인을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약간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해야겠다. 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했을 것이고 미술을 했을 적에 왜 걸러내고 물만 갖고 넣었나. 그래서 좀 과학화 되는 것을 앞으로 책을 좀 만들어서 이런 술들을 많은 보급을 시켜주게 한 것이 제 목표고. 남다른 맛과 향으로 좋은 사람들과 나누던 그의 술. 오늘도 그의 술독에는 봄을 닮은 술, 호산춘이 익어갑니다. 네, 익산의 명품술 여산 호산춘을 만나봤습니다. 3번 빚는 삼양주라 더 귀한 술, 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술, 그 맛과 향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오래오래 전승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